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 수가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주 만에 1,400명대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은 휴가객의 이동과 함께 확산이 더 심해지진 않았나 하는 건데요. 광복절 연휴의 영향이 나타날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서울 용산역. 이곳에 청소와 방역을 담당하던 직원 13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일했지만 휴게실에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전파됐다는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감염되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근역에 직원들 투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3명, 2주 만에 1,4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검사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6시까지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1,390명으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는 1,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도도 거셉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검출률은 85.3%로 일주일 전보다 12.2%포인트 늘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일주일 전보다 571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에서 돌아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를 이번 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의 모더나사를 직접 찾아갔죠.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걸 항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더나사가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당초 통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이 설사 늦어지더라도 10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 열린 정부 대표단과 모더나사의 회의는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모더나사 측의 자정 공급 일정 번복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였고 이와 함께 7, 8월에 들어오지 않은 물량을 다음 달 초까지 공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모더나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협력 제조사의 실험실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현재는 거의 해결돼 7월 물량이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은 이번 주 안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여부와 별도로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이미 접종 계획을 변경한 바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다만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다른 나라와 백신 교환이나 공여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는 화이자 백신을 교환했고 미국에선 얀센 백신을 공여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자체의 3차 자유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접종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 등 18세에서 49세 137만 명이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학부모들한테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는데요. 지난 학기보다 등교 수업이 크게 늘어납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다시 문을 여는 학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영훈 기자가 개학 첫날 모습을 담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 개학 첫날 텅 빈 교실이 오랜만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루 3차례 체온을 재고
쉬는 시간마다 손 소독제도 바릅니다. 4단계여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교 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 보고 하니까 재밌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1, 2학년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따라 나온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보다 등교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가야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수업을 해야 머릿속에 남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의 확산이 거센 상황이라 혹시 학교 안에서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4단계고 하니까 좀 더 방역 신경 쓰고. 오늘까지 개학한 4천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2.1%인 437개 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초등 1, 2학년과 고3은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3분의 1 혹은 3분의 2씩 교대로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등교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학습 결손이라든지 교육 결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등교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1학기와 달리 2학기부터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닷새간 학생 확진자는 680명, 하루 평균 130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 확대에 걸맞는 학내 방역 대책이 더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부산에서는 최대 성수기에 해수욕장을 모두 폐쇄하는 강수를 뒀죠. 그런데 백사장 바로 옆에 있는 요트장에는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속이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수영만의 요트 경기장. 해질 무렵이 되자 335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요트를 타러 온 사람들입니다. 실내보다는 그래도 안전하죠. 보통 저희 요트가 35인석이 없는데 제가 18인승까지만 제한하고 태우는데도 다 차고요. 배를 타기 전 대기할 때부터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사진 찍기 좋은 뱃머리와 2층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현재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요트들이 지나다니며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만의 요트 업체는 약 30곳. 평일이고 휴일이고 거의 매진을 기록하며 이용객들이 몰립니다. 지방 관광 버스까지 와서 이래 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단속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는지. 하지만 해양레저 관련 방역 지침이 없다 보니 단속이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왜 지침 있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승선 정원에 몇 %만 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현실 자체적으로도 규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설사 방역 지침이 있다 해도 단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그 사무 담당은 한 명이거든요. 관련 정정차라든지 이쪽에 현재 4명이 지금 보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km 이상 됩니다. 요트가 출항하면 단속 주체도 모호해집니다. 요트 경기장 관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을 갖춘 곳은 사실은 해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당과 카페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지지만 요트 업체들은 단속 걱정 없이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96명이 확진이 됐고 지금까지 64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우루마시의 한 노인 병원입니다. 지난달 19일 한 직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이후 지금까지 19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무려 64명이 숨졌습니다. 집단 감염 사망자로는 일본 내 최다 기록입니다. 대부분 입원 요양 중인 고령의 환자들입니다.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개인 병실이 없어 확진자를 완전히 격리할 방법이 없고 식사와 의료 폐기물, 시신 운송까지 모두 엘리베이터 한 대로 하고 있어 한계를 느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병상 부족 등 오키나와의 의료 상황이 최악이라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오키나와엔 석 달 가까이 긴급 사태가 발령 중이지만 오늘도 684명이 확진됐고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286명으로 일본 평균의 약 4배이고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感染状況及び医療提供体制の逼迫は極めて深刻となっています。 또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 89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최다 신규 확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 오키나와 등 6곳에 발령 중인 긴급 사태 선언을 13곳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混雑した場所への外出の半減、テレワークによる出勤者7割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 하지만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인 긴급 사태 선언에도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올림픽에 이어 여름 연휴로 여행객이 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